지금은 1978년 6월 10일, 음력으로는 5월 5일이고 시간은 새벽 3시 10분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달이 없었고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안개 같은 것이 끼어서 시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중사는 무의식적으로 74년 9월 5일 김부성 씨가 귀순해서 땅굴이 있다고 증언해가지고 거기에 4년이 넘도록 82개의 시추공을 뚫었지만 땅굴을 발견해내지 못한 그곳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르는 것 같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김을수 중사가 있었던 지피와 벙커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가 03시 13분입니다. 김 중사가 순간적으로 지진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지진이다. 몸을 순간적으로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웬 지진이지? 지진의 진도는 4도 정도 되는 강력한 피파가 지피와 벙커를 때렸습니다. 김 중사는 순간 몸을 추스려 자신도 모르게 전방을 바라봤죠. 저 450m 앞에 시추 지역에서 구준비와 안개를 뚫고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또 뭐지? 그 다음 순간 펑 하는 폭음이 들렸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쉐익한 막 여기저기서 쉐익 하는 그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김중사는 순간적으로 북한 애들이 박격포를 쏜 줄 알았습니다. 공중에서 박격포는 고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쉐익 하고 아, 얘네들이 박격포를 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떨어지는 박격포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저 앞에 시추공 지역에서 물기둥이 계속 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쫙 이렇게 분출을 해요. 시간상으로는 한 10초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김동철 상병과 황기익 일병도 김중사와 똑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중사는 대대 작전과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작전과장은 전화를 받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6월 10일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5시 20분경에 김을수 중사와 9명의 병사들이 지피 통문을 열고 현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살펴봅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밤에 북한 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처벅처벅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극도로 긴장을 하면서 시추공 지역으로 싹 접근을 했습니다. 6월 10일 새벽 5시 45분에 김을수 중사와 9명의 병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구멍 같은 게 있는데 한 5m 정도 웅덩이가 파인 겁니다. 넓게요. 그리고 거기에 플라스틱 조가리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추공 케이싱이었습니다. PVC죠. 그게 깨지면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댕 있지 않습니까? 검댕. 우리가 호야를 하면 그 안에 시커멓게 끼는 거. 검댕이 물에 둥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도화선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쟤네가 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김중사는 대대 작전과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3땅굴이 발견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이 현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발견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이전에 1편과 2편으로 소상히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물기둥이 30m나 솟구쳤나? 30m는 10층 건물 높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귀순자 김부성 씨가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가 쓴 내가 판 땅굴이라는 책에 소상히 기록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굴 그 굴설 초기에
땅굴 입구에서 한 30m 들어간 곳에 그 소련제 공기 압축기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그 강력한 압축이 있어야 차감기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 압축 공기로 차감기를 따따따따 하고 이렇게 뚫는 겁니다. 한 200, 뭐 기압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그 굉장히 고성능 차감기가 있었는데 이게, 방심해가지고 고열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땅굴 안이 초토화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폭발에 의해서 땅굴이 어떻게 그 충격을 받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파고 내려오다가 급경사로 이제 내려갑니다. 급경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몇 메타를 내려간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하니까 한 200 몇십 메타를 내려가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굴을 팔 때 내려가면서 물주머니라고, 그 수맥이죠. 소위 말해서 수맥을 건드려 가지고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가지고 75m까지 물이 사람이 대피하기 전에, 그러니까 급경사가 지니까 사람이 금방 대피를 못했나 봅니다. 75m까지 물이 차가지고 3명이 결과적으로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익사한 사람을 잠수부가 와서 끄집어 올렸답니다. 그 이미지가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굴이 총 길이가 1635m라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부정확합니다. 어쨌거나 북한 쪽에 1200m가 있고 남쪽에 435m가 있습니다. MDL 남쪽에요. 그런데 이 집수정은 해발고도 밑에 있는 겁니다. 해발고도 밑에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해발고도 밑에 57m 정도의 집수정이 위치하고 있어야 김부성 씨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이제 80톤짜리 그 집수정이 이제 그 군 땅굴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뭐 5m 곱하기 5m 하면 5, 25 곱하기 3 하면 75니까 깊이 한 4m 정도 되게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일단 받아서 거기서 위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은 수평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수평을 유지하니까 항상 그 수평보다 위쪽에는 그 공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시 한국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부성 씨가 귀순한 이래로 한국군은 계속 그 김부성 씨가 땅굴을 내가 2m다 파고 왔어 하는 지역에 시추를 계속 했거든요. 82개공을 4년 가까이 시추를 하고 있었는데 땅굴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굴을 측량하던 사람이 넘어가서 다 밝혔을 것은 뻔한 일이고, 또 시추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못 찾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굴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땅굴을 함몰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함몰이라면 땅굴을 왕창 무너뜨려 가지고 그냥 아주 초토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땅굴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막 바위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 밑에다가 부비치력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무너뜨리면 어떻게 그거를 개척해서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땅굴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땅굴이 있다 하더라도, 땅굴을 찾았다 하더라도 땅굴이라고 이렇게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북한 애들이 아마 이 땅굴을 함몰시키기 위해서 그 가장 대한민국에 가까운 쪽에다가 휘발유, 뭐 다이너마이트, TNT 뭐 이런 것을 왕창 갖다 놓고, 뭐 지뢰도 갖다 놨겠죠. 뭐 왕창 갖다 놓고 그것을 폭파시키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폭발물이었는지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폭발을 시키냐? 그 도화선으로 다 연결을 해 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이는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집수정에서 물을 위로 다 퍼올리지 않으면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왜냐? 삼땅굴은 해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이 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럼 물이 차오르다가 더 이상 물이 이제 차오르지 않는 구간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럼 그때에 그 가장 대한민국에 가까운 쪽에는 공기가 엄청나게 압축이 됩니다. 여기 지금 실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기가 4분의 1로 압축이 돼도 이 주사기에서 손으로 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기가
자연적으로 압축된 거는 6기압까지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두 개의, 사실은 세 개의 AI와 함께 몇 날 며칠을 계산을 해가지고 오류를 잡아내고 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현재 바닷속 한 5, 60m하고 깊이가 같은 겁니다. 굉장하죠. 스쿠버가 갈 수 있는 게 뭐 한 40m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수부가.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공기가 그냥 아주 그 밀도가 높게 압축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북한이 준비해놓은 폭발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예상을 했죠. 점화를 시키고 나면 칙 하고 타들어가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천장이 붕괴돼가지고 땅굴이 함몰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폭발한다는 건 순간적으로 불에 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에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엄청난 검댕이가 생깁니다. 물론 폭발력도 약해지죠.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당한 고온, 대략 한 2000도 정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압, 원래 압력이 있었는데 폭발에 의해서 압력이 더 세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압이 또 발생한 거죠. 그래서 땅굴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압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360도 이 원처럼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압력이. 그런데 위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되고 뒤에는 또 물이 꽉 막고 있어서 안 됩니다. 물이 아마 출렁했을 겁니다. 북한 쪽으로. 그리고 또 앞에도 땅굴이 막혀있죠. 우리 뚫고 나갈 수 있는 데가 옆밖에 없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15cm 옆에 75-36번 공이 바로 여기서 지금 요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75m 옆, 15cm 옆에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cm 옆에 7.6cm 직경의 시추공이 있으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쭈그러진 거죠. 쭈그러졌다기보다는 부꺼지니까 화강암을 뚫고 압력이 그 시추공 방향으로 뻗친 겁니다. 그래서 이 뻗친 압력이 그대로 위로 치솟았습니다. 이 15cm 화강암을 뚫으려면 압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130에서 220기압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200기압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200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게 1기압입니다. 공기가. 일반 승용차 우리가 타이어 공기압을 한 죄송합니다. 35에서 40 psi 정도를 넣는데요. psi는 pressure per square inch거든요. 이것을 압력으로 환산하면 2.5기압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2.5기압인데 이 땅굴에서 시추공으로 뚫고 나온 기압이 200기압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의 거의 뭐 80배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뚫고 나온 겁니다. 스쿠버가 갈 수 있는 게 아까 40m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5기압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그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 3 뭐 이런 거. 잠수함이 뭐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400m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5-36번 공이 400m니까 40기압이죠. 잠수함이. 200기압입니다. 200기압. 200기압은 수심 2000m입니다. 여러분 수심 2000m에 바닷속 2000m에 어떤 잠수함이 가겠습니까? 그냥 감과 동시에 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압축되면서 다 터져버리는 거죠. 타이타닉이 3800m에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강암을 뚫고 나간 그 에너지가 폭발 전에는 땅굴 온도가 한 15도인데 순간적으로 한 200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쭉 나갔습니다. 그게 폭발물로 따지면은 TNT 한 200에서 한 500kg 정도,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최초에는 이제 15cm
그 화강암 벽을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공기가 돌진을 해가지고, 그 돌진하면서 생긴 진동이 0.07초 만에 김일수 중사 발바닥에 전달됩니다. 벙커예요. 여러분, 이때 전달되는 그 0.07초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뻥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건 제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죠? 이게 7사단에서 땅굴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250파운드를 땅을 파고 묻어가지고 일체에 터뜨린 겁니다. 지금 저 먼지 구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저게 30m 이상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 500m쯤 떨어진 곳에서 나무 뒤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저거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돌이 제 발밑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돌 조각이. 어마어마한 그 압력인데, 그때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갑자기 제가 카메라 들고 서 있는데 누가 야구 배트 있지 않습니까? 야구 배트, 야구 방망이 그 손잡이 뒷부분으로 군화 바닥을 딱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하고 저 샤프하지 않고 고무를 때리는 듯한 어느 정도 약간 그 소프트한 느낌이 있는 충격이 딱 오고 나서 하는데 꽝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보였죠. 보이는 게 먼저 보이고 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0.07초 만에 그 430m 떨어진 김일수 중사의 그 GP 벙커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1.5초 후에 공기는 330m가 40m 파세크니까 이게 한 거리가 한 43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1.47초 뭐 1.5초 정도 후에 꽝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물은 올라간 거죠. 물은 아마 0.1초, 그러니까 요 소리 들리기 직전에 물이 올라가면서 이 물기둥이 뻗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중에서 그냥 휘파람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왜 났을까요? PVC 조각들이, PVC 파이프 케이싱이 두께가 한 1cm 되고 6m 되거든요. 얘가 쪼개지면서 공중으로 솟으면서 그냥 다 산산조각 파편처럼 돼가지고 얘가 그냥 휙 하면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다 떨어지는데, 그 AI가 분석한 거로는 이 파편들은 어쩌면 100m까지도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7사단에서 그 제 앞에 돌이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여간 그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지지, 40-50m 올라간 게 500m 산 꼭대기로 올라오진 않거든요. 제가 산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얘가 혹시 멀리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제가 산 위에까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75-36번 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폭발 에너지는 약 110만 줄이라고 하고, 물이 또 떨어지면서 36,000 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일수 중사하고 제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김일수 중사 GP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북한군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GP가 크게 흔들린 것을 지진으로 환산하면은 지진 진도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표에 그 마그네튜드 4.9 뭐 5.0 이 정도 되면은 건물이 흔들리고 그 물체가 떨어지거나 또 벽에 균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P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진도 한 4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이 폭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진도가 지진 진도가 이 정도로 지금 난 것은 TNT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190kg 정도의 TNT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양이냐면 155mm 포탄 하나에 TNT가 6.8kg 들어있답니다. 그 포탄 40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55mm 한 방 떨어지면 그 부근 다 초토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폭약이 터졌는데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완전 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삼땅굴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삼땅굴 천정이 시커멓습니다. 여러분 삼땅굴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천정이 새까맣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뭐 거기에 북한군이 위장을 하기 위해서 연탄을 발랐다 그러는데 연탄이 발리질 않습니다. 왜냐? 삼땅굴 자체가 그냥 물로 흥건합니다.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 그 면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탄을 칠해도
다 그것이 씻겨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땅굴이 발견된 지 78년에 발견돼가지고 지금까지 40 몇 년이 있는데 연탄 칠한 게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압, 고온에 의한 완전한 화학적 코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3땅굴도 화강암이고 2땅굴도 화강암입니다. 근데 3땅굴 화강암이 좀 더 붉은 화강암입니다. 근데 2땅굴은 화강암이 깨끗합니다. 근데 3땅굴은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땅굴 화강암과 3땅굴 화강암도 이제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 헌터가 왜 78년에 발견된 다 지나간 일, 쾌쾌 먹은 그 3땅굴 폭파 그 메커니즘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현상이 일어난 곳이 또 한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7사단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83년, 84년, 85년. 제가 목격한 것만 3번입니다. 그 뒤에도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에도 폭발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폭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그 장소를 다시 갔습니다. 가서 그 흔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384 8호에 제가 봤던 그 장면이 도대체 왜 발생한 것이냐.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엄청난 엔진음과 폭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 분명히 무언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지난 40년 동안 연구하고 캐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그 열쇠를 제 3땅굴에서 해석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3땅굴을 종결하고 다음에는 원래는 제4땅굴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펀치볼에서 제4 땅굴을 찾는 바람에 제4 땅굴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땅굴을 찾기 위해서 땅굴 탐지과로 갔는데 이 땅굴을 찾지 못하고 양구 펀치볼에 있는 땅굴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4가 됐고 제가 찾고자 했던 땅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5 땅굴이라고 제 스스로 명명하면서 그 땅굴 이름은 만정태입니다. 만정태에 얽힌 이야기는 또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제3 땅굴에 대해서 이 장황한 3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저는 터널 헌터였습니다. 땅굴은 미치지 않고 결코 찾을 수 없다. 이게 정만길 사단장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고, 최대위 땅굴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예, 있습니다. 있으면 찾아야지. 육사 나온 놈이 땅굴 안 찾고 뭘 하겠다는 거야? 땅굴 꿔라 콱!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땅굴에 아마도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터널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